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화학 두 번째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 1단원 했는데 1단원 다 안 끝내고 왜 2단원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단원 내용이 저번 시간에 했던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몰에 대한 개념, 몰과 질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몰과 질량 이것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2단원 오늘 배울 내용인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개념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몰과 질량 이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2단원을 배우도록 선생님이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단원을 다 배우고 나서 또 다시 1단원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2단원으로 넘어와서 뒤에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냥 올려드리는 동영상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클래스에 선생님이 이 프린트 올려놓았으니까 출력해서 수업할 때 같이 빈칸 적으면서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혹시 집에 출력기가 없으신 분들은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프린트 해놓을 테니까 그때 와서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의 세계 들어가 볼까요? 원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거는 원자의 변천사예요. 원자의 변천사가 뭐냐면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을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변천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로 갈수록 과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 실험 도구 역시 발달을 덜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조금 더 정확히 원자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원자라는 아이는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자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낸 것부터가 되게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과학이 발달이 덜했을 시대에 그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려고 했던 과학자들의 도전도 위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원자의 개념을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성의 머리칼이 보이죠? 머리카락이 확대해서 들어가면서 점점 그 물질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이제 한 올 한 올이 되게 확대되어서 보이죠? 현미경으로 확대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머리카락 한 올에 이제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개의 세포가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타래가 또 보이죠? 계속 안쪽으로 확대 들어가면서 이게 뭘까요? 케라틴이 나오네요. 많이 들어봤어요? 샴푸, 케라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나? 그러니까 케라틴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카본, 옥시겐 이게 이제 원자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수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카본, 탄소 원자를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그 원자 안으로 들어가면 정중앙에 누가 있냐면 원자 안으로도 엄청 들어가죠. 매우 작은 크기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핵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볼 건데 이렇게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자들의 모형,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이 어떠한 모형들을 제시를 했고 그 모형들이 어떻게 변천하여 가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자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원소들이 집합되어 있는 이 표가 있어요. 주기율표 들어보셨어요? 그쵸? 여기 주기율표에 보면은 알파벳과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알파벳은 원소 기호고 숫자는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정확히 배울 텐데, 어쨌든 이 지금 원소 주기율표 안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뭐 아무렇게나 규칙성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았고, 그 규칙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원자의 변천사에서 처음으로 다룰 과학자들은 돌턴입니다. 돌턴 많이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돌턴 아저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살았던 당시에 발견되었던 원소들을 아까 주기율표에서는 알파벳으로 나타냈던 반면 돌턴 아저씨는 기호로서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수소, 질소, 탄소, 산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개수가 아까 우리가 봤던 주기율표에 비해서는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 원소들이 처음부터 쫙 다 아까 주기율표에서 봤던 100 몇 가지의 원소들이 처음부터 확 발견이 됐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턴 아저씨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러한 종류의 원소들만이 이제 밝혀졌던 거죠. 그렇게 돌턴 아저씨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무슨 모형이라고 하냐면 공 모형이라 그래요. 옆에 지금 공처럼 생긴 애 보이나요? 그쵸? 그래서 공 모형 원자설을 주장했던 아저씨가 돌턴 아저씨예요. 이렇게 주장이 된 후 또 다른 원자 모형이 제시가 되는데 실험을 통해서 이 돌턴의 공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돌턴 아저씨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공 모형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톰슨이라는 아저씨가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 공 모형이 수정이 돼요. 알아볼까요? 톰슨 아저씨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음극선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서 음극선의 음이 뜻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전기에서의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게 보이다시피 이 진공관에다가 전류를 흘러줬어요. 진공관 안은 진공 상태인 거죠. 전류를 흘려줬더니 아까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공모형이다. 원자를 이루는 구성 입자에 대한 존재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 톰슨 아저씨가 실험을 했던 결과 이 원자 안에서 뭔가가 튀어나온 거예요. 어떤 입자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 빛이 있죠. 이걸 음극선이라 그러는데 이 입자가 지나가면서 빛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톰슨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원자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자가 이 무슨 입자일까? 그리고 이 입자의 성질은 무엇일까를 이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노란색 음극선이 지나가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위에 있는 지금 직진을 하는 이 음극선 보이세요? 이게 1번 음극선, 2번 음극선이라 하면 1번 음극선은 지금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서 직진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이거는 맨 처음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있어요. 이걸 걸어주기 전에 실험이 1번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곳에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음극선은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빛을 발했는데, 문제는 실험 상황을 달리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2번처럼 음극선이 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아까 얘기했죠. 이 전압을 걸어주었나 걸어주지 않았나의 차이점인데, 이 차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 원자 안에서 튀어나온 입자가 전압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영향을 안 받으면 계속 1번처럼 직진을 했겠죠. 전압을 걸어주던 않던. 근데 변화가 됐다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압을 걸어줬을 때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압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죠. 그렇죠? 영향을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전기를 띠는 물질이어야지만 전압을 걸어줬을 때 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톰슨이. 이 원자 핵 안에서 튀어나온 어떤 입자는 전기를 띠는구나. 그리고 그 전기는 무슨 전기를 띨까요? 눈치 빠른 학생은 이미 알겠으나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 봅시다. 이 전압을 걸어줬는데 밑으로 휘었잖아요. 위로도 휠 수 있고 밑으로도 휠 수 있는데 굳이 밑으로 휘었어요. 근데 보니까 밑에를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이고 위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기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어요. 인력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 청력은 밀어내는 힘. 물론 자기도 인력과 청력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자기장, 자기력, 여러분 자석 갖고 놀았을 때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다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이라 그러는 거고 밀어내는 힘은 청력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기에 관해서 보면은 전기에서는 두 물질에 띠는 전하가 같을 때는 서로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다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어떤 물질이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 물질이 띠고 있는 전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물질 또한 플러스를 띄어요. 그럼 얘네들은 같은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어떤 물질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옆에 있는 물질도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다른 전하를 띈다. 하나는 플러스를 띠는데 하나는 마이너스를 띈다. 그러면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실험을 해석을 하자면, 지금 이 음극선이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디로 휘었어요? 아래로. 다시 말하면 이 플러스 쪽으로 휘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에 끌어당김을 당한 거죠. 그럼 플러스랑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이 입자는 뭐를 띄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톰슨이 발견한 게 뭐냐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를 발견하냐면 전자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공관, 그렇죠? 그리고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 대신 여기는 이제 자석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좀 전문적인 지식이긴 하지만 전기랑 자기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얘네들도 서로 힘을 미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줘도 반응을 하고 자기력을 걸어줘도 음극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석을 가까이 대기 전에는 직진을 했는데 자석을 가까이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휘었죠. 보이세요? 휘는 정도가 아까는 위로 휘었는데 지금 아래로 휘었죠. 그 이유는 극을 바꿔서 자석을 대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일턴의 공 모형에서 이제 톰슨이 주장하는 다른 모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앞에 있는 거는 도일턴의 공 모형인데 이제 이게 변천이 진행이 되면서 무슨 실험 때문에? 음극선 실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모형을 뭐라 그러냐면 푸딩 모형이라 그래요. 푸딩 모형. 푸딩처럼 생겼나요? 참 과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름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이제 푸딩 모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였어요? 전자였죠. 그래서 이 톰슨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플러스 전하를 고르게 띈 공 속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고르게 박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플러스는 어떻게 나오냐? 이 실험이 진행되기 전까지도 과학자들은 뭘 다 알고 있었냐면 원자는 전체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돌턴이 지금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원자가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어떤 것들을 알고 있었냐면 다른 실험을 통해서 원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원자로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이너스량과 동일한 플러스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톰슨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된 공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푸딩 모형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푸딩 하면은 뭐가 생각이 들어요? 말랑말랑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여러분 프린트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설을 주장한 과학자 누구예요? 돌턴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자가 발견이 되죠.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누구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발견됐어요? 톰슨. 그렇죠? 그래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면서 어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냐면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를 뭐라고 명했냐면 전자라고 명하게 되죠.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푸딩 모형인데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 마이너스를 띠는 누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형? 전자가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형으로 푸딩 모형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딩 모형까지 진행이 되는데 또 이제 실험이 진행되면서 이 푸딩 모형도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뭐냐면 알파 입자가 산란했다는 거예요. 산란이 뭐예요? 퍼졌다는 거죠. 퍼졌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알파 입자는 뭐냐? 알파 입자는 과학자들이 임의로 만든 입자인데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특징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딱딱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딱딱하고 일정한 질량을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입자예요. 그래서 이런 입자를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이시는 얇은 금박을 향해서 이게 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처럼 탕탕탕탕 쏜 거예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물질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럼 이 금박, 여기 나오는 금박도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알파 입자를 총에 장전한 다음에 원자를 향해서 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본 거죠. 그럼 여러분 예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까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면 원자가
다시 말하면 원자가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총알을 쐈어요. 그럼 총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그럼 총을 쐈어요. 그럼 총알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뚫고 직진해서 뒤에 가서 박혔겠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총알 같은 그런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을 뚫고 다 뒤에 직진해서 박힌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실험에 보이듯이 뒤에 있는 이 초록색 빛 보이세요? 알파 입자가 금박을 뚫고서 이렇게 직진해서 다 박힌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을 했지만 일부 알파 입자가 옆으로 퍼지면서 실험 결과 찍힌 거죠. 그리고 어떤 알파 입자는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겨나가는 실험 결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푸딩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실험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톰슨의 푸딩 모형은 수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직진을 하지 않고 일부의 알파 입자가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겨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진 입자가 원자 안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원자 안에 질량을 가진, 그리고 또 딱딱한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알파 입자가 튕겨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질량을 가진 딱딱한 그 존재가 부피가 어떨까요? 원자 안에서. 클까요? 작을까요? 저 답은 부피가 작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됐다고 아까 설명했죠?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일부의 소수의 알파 입자가 90도 각도로 튕겼다는 소리는 그 원자 안에 딱딱하고 질량을 가진 그 입자의 부피는 작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입자의 부피가 컸으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다 산란해서 퍼져서 찍혔겠죠. 근데 실험했던 결과 소수의 일부 알파 입자만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겼기 때문에 그 부피가 작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또 튕겼다는 그런 각도를 보았을 시에 이제 아까 알파 입자가 전개적으로 뭐를 띄었죠? 네, 플러스를 띄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 원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딱딱하고 부피가 작으며 질량이 있는 그 물질 역시 플러스를 띄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결국은 어떻게 명명하게 되냐면 원자 핵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면서 원자 핵이 발견이 됐고, 원자 핵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모형이 변화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러더퍼드의 모형을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러더퍼드의 모형은 행성 모형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톰슨의 푸딩 모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방금 배웠듯이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죠. 네, 이렇게 변형을 거치게 된 실험이 뭐였어요? 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변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면서 톰슨의 푸딩 모형처럼 원소가 다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원자의 중앙에는 질량이 있고, 그렇죠? 딱딱하고 부피가 작은 원자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험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원자가 푸딩처럼 말랑하다면 알파 입자가 다 직진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알파 입자가 튕겨나갔던 이유는 원자 안에 부피가 작고 질량을 갖고 있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핵에 부딪힌 알파 입자들은 튕겨 나가면서 90도 각도 이상으로 찍힌 거죠. 그럼 이제 행성 모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행성 모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행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행성이죠.
그쵸? 그래서 태양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태양이. 그쵸? 그리고 태양 주변에 수성, 금성, 소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뱅글뱅글 그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아이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래서 이제 행성 모형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정리했던 것 그 다음으로 정리를 할게요. 3번 원자 핵이 발견이 됐죠. 누구의 무슨 실험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됐고 그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얇은 금박을 통과한 후 그대로 직진했지만 일부의 알파 입자는 얇은 금박을 통과한 후 작은 각도로 휘어졌고 또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는 금박에 부딪혀서 90도 각도 이상으로 튕겨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성 모형인데 이 행성 모형은 원자의 대부분은 무슨 공간이냐 그러냐면 빈 공간이라 그래요. 왜 빈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까 원자 핵의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매우 작다 그랬죠. 그쵸? 왜냐면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만 튕겨나갔다는 소리는 원자 핵의 크기가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고 원자 핵이 매우 적은 크기로 원자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전자는 그 원자 핵보다 더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고, 그쵸?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뭐 써있네. 그쵸? 원자 핵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크기는 매우 크고 작고, 그쵸? 방금 얘기했듯이 크기는 작고, 그다음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차시에 배우겠지만 그 전자는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질량을 갖고 있어요. 미비한. 그래서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슨 전하를 띄어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는 거죠. 또한 원자 핵 주위에 마이너스를 띄는 누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전자가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행성 모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우리가 오늘 배웠던 모형들을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누구의 무슨 모형이었어요? 돌턴의 무슨 모형? 공 모형이었죠. 이제는 딱딱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처럼 생겼다 라고 돌턴이 주장을 했는데 이제 실험이 나왔죠. 중간에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 뭐가 발견됐어요? 전자가 발견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형이 변하냐면 공 모형에서 무슨 모형으로 변해요? 푸딩 모형으로 변하죠. 어떤 과학자랑 연관돼 있어요? 톰슨. 그다음 또 이제 실험이 되면서 이 모형도 변화를 겪게 되죠. 그 실험이 뭐였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입자는 원자 핵이죠. 그래서 이 원자 핵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또 모형이 변화를 겪게 돼서 무슨 모형이 되냐면 행성 모형이 되죠. 그리고 연관된 과학자는 러더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고 다음 차시에 이 뒤를 이어서 이제 원자 핵이 또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이라는 아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